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 재테크 제2탄입니다. 지난 1편에서는 국민연금은 무엇이냐,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언제 시작되었느냐, 또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개념인 소득 대체율은 무엇이냐,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, 특히 보험금에서 노령연금은 무엇이고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유족연금은 무엇인가, 이런 등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올렸습니다. 그 틈이 되시면 그 1편을 보고 오시면 더욱더 유용하겠고요. 자, 오늘은 2편, 이제는 조금 실전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타치를 해 보겠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요, 아주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. 한국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?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, 제주도에 사는 분인데 그 부부가 나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현재 60대 후반이다. 그런데 이분들의 그 두 분이 같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가족에게 나가는 국민연금 액수가 사상 최초로 540만 원을 돌파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뉴스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542만 7,630원입니다. 자, 은퇴하고 국민연금으로 한 가정에 542만 원 정도 받으면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? 이것은 실제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고요. 또 WHO나 ILO 같은 국제기구들이 정하고 있는 노후 최저 생계비보다는 몇 배로 높은 것입니다. 전 국민이 이 정도로 540만 원, 아니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젊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일하고 또 나이 들면 연금 받고 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이 발표, 540만 원을 받았다는 이 가정의 얘기는 굉장히 특수한, 한국에서 1등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은 얼마 받고 있을까요? 자,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10년에서 19년 정도에 가입을 한 사람, 아예 못 받는 사람은 빼고 가입이 10년에서 19년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있나, 이 통계를 봤더니요, 42만 원 정도 됩니다. 한 달에 42만 원. 자, 한쪽은 540만 원 받고 있는데 국민 평균은 42만 원이에요. 평균이 42만 원 얘기는 40만 원 이하가 상당하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자, 왜 이렇게 같은 국민이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데 연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?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전략, 또 그동안에 살아온 행보가 달랐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는가? 이것을요,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그 제주도 그 가정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거기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우선요, 이분들이 542만 원을 받게 된 것은 부부가 함께 한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러니까 부부가 일했으니까 부부 합산을 하다 보니까 542만 원이 된 것이지, 1인당으로 따지면 사실 2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정도를 마치 500만 원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좋은 측면만 좀 과대해서 발표하지 않았냐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그러니까 혼자서 그 직장에 다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,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. 평균이 지금 42만 원이니까요. 자, 이것은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, 이것은
우리가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을 따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고 넘어가고요. 자, 이분들이 소득을 늘린 방법, 국민연금으로 연금을 늘린 방법. 일단 가입 기간이 깁니다. 이분은 국민연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가입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입을 했어요. 근데 중간에 회사에서 쉴 때도 있었거든요. 그때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바람에 가입 기간 공백을 없앴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. 보통은 우리가 금융상품에는 돈을 실제로 많이 넣어야 그래야 돈을 많이 받지만 국민연금은 이 사회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가입 기간이 긴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점을 주거든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대학원 가고 뭐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취업 공부하고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을 국민연금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에 빨리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 개시기간을 국민보험료 납부 개시기간을 빨리 늘려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원 가기 전에도 한 번 직장에 갔다가 1, 2년 경험을 쌓고 대학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번 일단 국민연금 개시가 되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가입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. 그리고 중간에 해직을 당했다 했을 때도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보험료를 낼 수 있다. 그러면 그때마다 보험료를 내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자기가 받은,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받은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, 이 개념이 소득 대체율입니다. 소득 대체율이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어요.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인데요. 그 첫 해에는 소득 대체율이 70%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험금을 많이 냈다면 그 당시에 70%를 퇴직 후에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98년 IMF 때 한 번 개혁을 했고 또 2008년에 한 번 개혁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낮춰져서 지금은 41.5%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현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게 소득 대체율이 43으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낸 분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소득 대체율이 43으로 된 상황에서 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. 그러나 뭐 41이나 43은 큰 의미가 없고요. 아무튼 소득 대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좀 더 많이 내는 게 유리하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오랜 기간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보유 아파트가 없다거나 개인 재산이 없으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대상이 안 됩니다. 그러나 개인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장에 오래 다녔을 경우에는 퇴사 직전에 따로 신청을 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지역보험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금을 당분간 그 보험료를 계속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. 자, 또 하나 이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고
보험료를 받는 집안, 여기서는 두 부부가 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연장을 했습니다. 우리 국민연금법에 최장 5년간 연장할 수 있거든요. 받을 수 있었는데 5년간을 안 받은 겁니다.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0.6%씩 가산점을 줍니다. 그러면 1년이면 7.2%가 되나요? 5년간 이게 계속 쌓인 겁니다. 그러면 한 30% 정도가 더 늘어났죠. 5, 6, 30 정도가 되니까 30% 이상이 국민연금 받는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연금 단가가 높아져도 본인이 먼저 죽는다면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5년간을 못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기준선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72세 정도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72세까지 살 자신이 있다. 이러면 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않고 5년을 연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특히 80세, 90세까지 산다? 이러면 조기에 연금을 탄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살 건지 그것을 참 측정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고 우면이 되시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늦게 받을 것인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그것은 58년생 다르고 59년생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는 지금 다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수렴이 돼 가고 있습니다. 근데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사람의 경우에 65세 때 회사 정년 퇴직하고 뭐 다른 잡을 갖는다든지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그때의 국민연금은요, 국민연금 나오는 금액이 그 사람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두드려 맞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.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따른 어떤 종합과세의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 65세부터 직장 생활을 한다. 이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5년을 더 연기해 놓는 것이 세금도 적게 내고 또 나중에 30%도 더 받게 된다. 자, 오늘은 국민연금 재테크에 관해 말씀 올렸습니다.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싸고요,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청년 세대들은 지금 아주 분기탱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서명할지 안 할지 아직도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굉장히 변화의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것은 기본 모수라고 그랬어요. 총 급여의 몇 %를 내느냐, 또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, 그 두 개만 합의가 된 겁니다. 나머지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금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바뀔 수가 있다. 자, 이 바뀐 내용도 국민연금 재테크 3, 4편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